정유라 씨가 내일 귀국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유라 귀국 소식이 알려졌는데 법정에서 최순실 씨가 흥분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순실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돼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검사님 웃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엄마 최순실 했는데 사실은 그 승마협회하고도 삼성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딱 한 번 빌려 탔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승마협회 쫓겨났다. 지금 그 주지하고 관련 없는 지금 그 재판 사안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얘기해서 관련 있는 얘기를 하라고 판사가 얘기하니까 딸이 돌아온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흥분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애를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얘기해라. 없는 근거를 가지고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 얘기가 전에 그런 얘기 있었었죠. 그런 전에 특검 때인가요? 소환했을 때 탁자를 치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특검은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한테 딸한테도 책상을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 관계자는 정유라 아직 심리적인 동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승일 씨, K스포츠단을 부장했던 노승일 씨 이 자리에서 정유라 여과 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반면에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지금 정유라 변호사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다고 조언을 했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자료 화면 보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한성질 한다면서요?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네. 말도 엄마의 욕심이지만. 네.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타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 말 되게 안 들었네요. 말도 안 타고 말도 안 듣고. 자, 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그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개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개를 어떻게 집착을 했길래 그렇죠. 개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가 11마리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3마리 뛰어다니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좀 분리해서 키워주길 바랬던 거고 근데 그게 정유라는 품어서 이제 살기 원했고 엄마 입장에서는 분리를 해서 깨끗하게 좀 키워라 라고 거기까지 절충이 들어왔었는데 나는 개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못 살게 하면 난 말을 안 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괴팍한 성격이 나왔죠. 성격이 좀 그런. 그러면 오로지 딸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도 거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왜냐면 상당히 정유라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좀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딸이었다. 왜 그러냐면 고3 때 아이를 가졌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할 텐데 본인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을 되게 좀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외손주도 키우고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 네. 딸하고 엄마와의 사이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가정에 엄마와 딸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딸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고 엄마도 딸이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반대하는 결혼을 또 했고. 예, 누구나 부모 또 엄마와 딸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이지만 노승일 부장 얘기로는 시험관을 통해서 어렵게 애를 낳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다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직접 사안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판사가 제지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광덕 부장. 예, 저는 이중 포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딸에게 하고 싶은 딸을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거로 이야기를 하면 딸이 자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언론 보도를 볼 거니까 두 가지 포석으로 이야기한 건데. 검찰과 딸을 향한 이중 포석. 예,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를 보면은 바로 이제 뭐 흥분돼 있다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애를 자꾸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검찰 딸한테도 책상 쳐가면 협박할 거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또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협박 그렇게 딸을 책상을 쳤는지는.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검찰에게 대해서는 내가 다 나도 경험해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 제발 살살 다뤄라. 살살 해라. 내 딸이니까 살살 다뤄라. 이런 메시지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딸한테는 검찰이 나한테도 했듯이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으니 그거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나도 버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너 럭비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 럭비공처럼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거를 딸에게 미리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해서 지침을 내리는 거로 보입니다. 예. 뭐 정유라 씨도 뭐 엄마 못지않은 한 성과를 한다고 하던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거 뭐 흥분돼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 살살 할까요? 뭐 저는 이게 당연히 안 봐줄 거고요. 아하. 아마 이게 제가 그 말풀이 할 때는 들어온다고 해서 이 말이 이게 그 자발적인 기국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게 범죄인 인도에서 강제로 끌려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강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들어온다는 게. 그다음에 굉장히 흥분돼 있다는 말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이게 딸까지 처벌하느냐. 이 말이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모든 행동은 내가 다 했는데 물론 최순실은 자기도 잘못 의식이 없어요. 자기 행동도 정당한데 그런데 그나마 모든 행동도 자기가 다 했는데 왜 딸까지 처벌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흥분돼 있다. 이래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만약에 지금 정유라 변론한다면 변론할 게 많다고 보세요? 결국 이게 그 어머니 최순실한테 다 떠넘기는 거. 어허. 그거 외에는 이게 뭐 나는 몰랐다. 엄마가 다 했다. 이거 외에는 없죠. 네, 원래 이게 소장. 부인이 최고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아마 수임료를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수임료를 먼저 물어볼게요. 농담입니다. 저는 뭐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는 뭐냐면 럭비공 잘못 튀면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죠. 정유라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해서 럭비공 잘못 튀는 거 아닌가. 굉장히 흥분돼 있다. 사람은 죽으면 다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야, 다 죽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떻게 쓰다 보니까 글씨가 누가 비슷한 게 썼는데 넉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뜻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오랜만에 감옥에 있더라도 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반갑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사실은 정유라가 들어와서 그 입이 어떻게 입이 열렸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이런 상황 아닐까.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흥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노승일 전 부장도 얘기했듯이 정유라가 여과 없이 그 얘기하는 스타일인데다가 예. 과거에 뭐 고3 때도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하고 2014년에. 예, 엄마하고 이렇게 최순실 씨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예. 또 덴마크 올보레스도 또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말을 수술수술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 수사 기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유라가 뭐 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고 입을 열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는 미리 그 검찰이 나한테 수사한 것처럼 책상을 치면서 협박하지 말라. 그러니까 압박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까지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제가 볼 때는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로 좀 이 분위기 또 몸 상태가 썩 그렇게 좀 흥분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선도가 또 이번에 또 마지막 순서인가요? 그렇죠. 근데 앞서 두 분이 하신 말하고 저도 뭐 생각이 똑같습니다. 앞서 뭐 노승일 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통제불능이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언타처블한 그러한 사람이 정유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럭비공이 아니라 단순한 럭비공이 아니라 핵폭탄에 가까운 럭비공 아니냐. 이거 튈지도 모르는데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주로 해석들이 이제 딸을 향한 해석과 검찰을 향한 이제 얘기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정유라 귀국 이후에
예, 흥분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최순실의 진술이라든가 태도가 그동안하고는 뭔가 바뀔까,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화면 보고 답하죠. 본인의 그 남편하고의 교제를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있었고 본인은 집을 가출한 상태였고 교제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도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뭐 폭로하겠다. 그런데 워낙에 또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 그 이 두 분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정윤회 씨고 거기에서 많이 오고 갔던 대화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 타겟은 폭로의 타겟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었나. 이게 저는 이렇게 폭로 내용이 네. 말하자면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연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에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님께서 한섬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예, 항상 볼 때마다 서양호 소장 판넬 글씨를 참 깔끔하게 잘 쓰던데 어떤 내용 썼나요? 네, 저는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두 가지 면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네. 하나는 지킬 박사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식 때문에 모성애를 발휘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지킬 박사의 면하고 또 하나는 하이드. 그동안 보면 사위를 떼놓고 해서 조폭을 동원했다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본인의 유죄에 좀이라도 그 방해 유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그 정유라가 한다라면 가차없이 모녀의 관계도 단절할 정도의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재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양면을 그대로 지금 풀어주고 있네요. 네, 고영신 교수님. 저는 뭐 최순실 씨의 태도는 변화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까지 자기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대통령한테 죄스럽다고 했지만 그러면 죄스럽다고 하면 그 국정농단의 죄에 대해서 본인이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흥분된다고 하니까 상황이 혹시 바뀔지 그러니까 걱정이네. 그 이제 최순실 씨 속마음은 자기 입장을 변하지는 않겠지만 정유라가 들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해버릴지 또 혹시 검찰의 그런 압박이라든가 또 어떤 그 시기에 또 개인 어머니와의 그런 섭섭한 감정 때문에 장시호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검찰 도우미가 혹시 돼버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을 할 것 같고 우선. 그러나 정유라도 걱정 말아요. 나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런 입장을 속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여러 가지 뭐 엄마하고 최순실 씨하고 관계에 대해서 뭐 섭섭함이 있다든가 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변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또 뭐 최순실 씨가 접견금지가 풀리면서 바로 편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끼리 또 충분히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입막음을 입막음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정유라도 쉽게
검찰의 그러한 그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또 검찰 수사에 뭐랄까 넘어간달까 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고영진 교수는 얘기를 했는데 차재원 교수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좀 상당한 좀 떨림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고 하냐면 신고산이 와르르르 하몽차 떠나는 소리에 그런 신고산 타령이죠. 선도 되시더니 많이 맡으셨네요. 이야. 신고산 타령인데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신고산이 한경남도에 있습니다. 한경남도에 있는 산인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거기 기차가 지나가면 고산지대라서 그때는 아주 이래 속도를 높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꽥꽥꽥꽥 하면서 먼저 힘 있게 이제 박차고 가죠. 그러면 이제 산이 우르르르 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산이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떨리기는 떨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들어오면 정유라의 발언에 의해서 완전히 이 상황이 한번 우르르 떨리긴 떨리겠지만 그러나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떨림, 상황에 상당한 진동은 주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와르르한 표현처럼 반응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술 등의 태도에 있어가지고. 완장을 차더니 사람이 변했네요. 이게 원래 상식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도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모처럼 용어를 한번 동원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비 효과와 캥거루 효과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저는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자그마한 날개짓 하나 그 변화가 날씨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챙기는 딸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게 되죠. 그게 캥거루 전 효과라고 했는데 뭐냐면 다 커서도 이제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게 이제 캥거루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애까지 낳고 그랬는데도 지금 완전히 어머니한테 모든 거를 의존하는 경제적으로. 캥거루 효과라는 말은 원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캥거루족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데 왜 그래서 그렇게 캥거루처럼 챙기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술에 있어서 그동안의 기조는 나를 보호하고 박 전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기조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제는 혹시 딸을 지키는 게 더 큰 목적이 됐다 이거죠. 자기와 박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 딸을 지키는 게 더 큰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해 상충이 있을 때 딸을 더 우선하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코레 스포츠를 통해서 78억을 지원했는데 승무원 훈련 지원 거기에 지분을 가진 사람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와 장시호 등이에요. 그럼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정유라는 책임이 없고 자기도 책임이 없다고 해왔지만 굳이 있다면 나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 딸은 좀 피하게 해줄 소지도 있다. 그런 딸은 피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어머니한테 지금 같이 가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딱 하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요. 자신 있게. 박 대통령이든 최순실이든 재판에서 진술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일관되게 모르세요. 부인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뭐 어떤 데서 재수의 딜레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수의 딜레마는 서로 선택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잡혀가게 되는 건데 이분들에게 끝까지 왜냐하면 뇌물죄 형량이 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부인으로 초지를 권한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유라는 어떻게 진술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묵비권 행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묵비권은 묵시 인정이기 때문에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폭탄선은 안 놓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선이 놓도 공멸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머니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인하는 이런 전략으로 정유라도 일관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얘기를 다뤄가 보겠습니다. 거기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여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좀 분리해서 키워주길 바랬던 거고 근데 그게 정유라는 품어서 이제 살기 원했고 엄마 입장에서는 분리를 해서 깨끗하게 좀 키워라 라고 거기까지 절충이 들어왔었는데 나는 개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못 살게 하면 난 말을 안 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괴팍한 성격이 나왔죠. 성격이 좀 그런. 그러면 오로지 딸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도 거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왜냐면 상당히 정유라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좀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딸이었다. 왜 그러냐면 고3 때 아이를 가졌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할 텐데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을 뭐 좀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로 보내버렸는데.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외손주도 키우고 뭐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 네. 딸하고 엄마와의 사이가 그렇게 뭐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가정에 엄마와 딸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유라 딸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고 뭐 엄마도 딸이 뭐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반대하는 딸에게 이리 지침을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정유라 씨도 뭐 엄마 못지않은 한 성과를 한다고 하던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거 뭐 흥분돼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 살살 할까요? 뭐 저는 이게 당연히 안 봐줄 거고요. 아마 이게 제가 그 말풀이 할 때는 들어온다고 해서 이 말이 이게 그 자발적인 기국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게 범죄인 인도에서 강제로 끌려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강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들어온다는 게. 그다음에 굉장히 흥분돼 있다는 말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이게 딸까지 처벌하느냐. 이 말이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모든 행동은 내가 다 했는데 물론 최순실은 자기도 잘못 의식이 없어요. 자기 행동도 정당한데 그런데 그나마 모든 행동도 자기가 다 했는데 왜 딸까지 처벌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흥분돼 있다. 이래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만약에 지금 정유라 변론한다면 변론할 게 많다고 보세요? 결국 이게 그 어머니 최순실한테 다 떠넘기는 거. 그거 외에는 이게 뭐 나는 몰랐다. 엄마 다 했다. 이거 외에는 없죠. 네, 원래 이게 부인이 최고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아마 수임료를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수임료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농담입니다. 저는 뭐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는 뭐냐면 럭비공 잘못 튀면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죠. 정유라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해서 럭비공 잘못 튀는 거 아닌가. 굉장히 흥분돼 있다. 사람은 죽으면 다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야, 다 죽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떻게 쓰다 보니까 글씨가 비슷한 게 썼는데 넉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정유라 씨가 내일 귀국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유라 귀국 소식이 알려졌는데 법정에서 최순실 씨가 흥분을 했습니다. 뭐 이번 주제는 최순실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돼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검사님 웃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엄마 최순실 했는데 사실은 그 승마협회하고도 뭐 삼성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딱 한 번 빌려 탔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승마협회 쫓겨났다. 지금 그 주지하고 관련 없는 지금 그 재판 사안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얘기해서 관련 있는 얘기를 하라고 판사가 얘기하니까 딸이 돌아온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흥분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애를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얘기해라. 없는 근거를 가지고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 얘기가 전에 그런 얘기 있었었죠. 그럼 전에 특검 때인가요? 소환했을 때 탁자를 치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특검은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한테 딸한테도 책상을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 관계자는 정유라 아직 심리적인 동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승일 씨, K스포츠단을 부장했던 노승일 씨 이 자리에서 정유라 여과 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반면에 지금 최순실 결혼을 또 했고. 예, 누구나 부모 또 엄마와 딸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이지만 노승일 부장 얘기로는 시험관을 통해서 어렵게 애를 낳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다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직접 사안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판사가 제지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광덕 부장. 예, 저는 이중 포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딸에게 하고 싶은 딸을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거로 이야기를 하면 딸이 자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언론 보도를 볼 거니까 두 가지 포석으로 이야기한 건데. 검찰과 딸을 향한 이중 포석. 예.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를 보면은 바로 이제 뭐 흥분돼 있다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애를 자꾸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검찰 딸한테도 책상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또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협박 그렇게 딸은 책상을 쳤는지는.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검찰에게 대해서는 내가 다 나도 경험해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 제발 살살 다뤄라. 살살 해라. 내 딸이니까 살살 다뤄라.
이런 메시지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딸한테는 검찰이 나한테도 했듯이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으니 그거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나도 버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너 럭비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 럭비공처럼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거를. CC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지금 정유라 변호사까지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다고 조언을 했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자료 화면 보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한성실 한다면서요?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뭐 네. 말도 뭐 엄마의 욕심이지만. 예. 네.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타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 말 되게 안 들었네요. 말도 안 타고 말도 안 듣고. 자, 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그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개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개를 어떻게 집착을 했길래 그렇죠. 개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가 11마리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3마리 뛰어다니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